자, 7월 12일 오늘 금요일이죠. 예, 일본 야구 오늘 다시 들어온 날이고 어제 올킬에는 좀 실패했습니다. 그죠? 어제 한화가 이제 패배하면서 아유 하나 자식들이 불편해서 그지. 근데 어제 좀 운도 없었어 그지. 그 류현진이 한 점 주는 게 그 천장 맞고 떨어지면서 천장 맞고 떨어지면서 그게 한 점이 됐거든 그지. 역시 이제 하나가 이제 불펜이 좀 불안하긴 한데 하영매를 조금 더 개운하게 좀 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운도 조금 안 따르긴 안 따랐다. 류현진이 발발도 좀 못 받은 그런 경향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올킬은 놓쳤지만 그래도 한 박스는 잘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 들어온 날이니까 하나하나 좀 훑어보도록 하죠. 자, 연승팀들의 맞대결이죠. 이제 요미우리하고 요코하마의 이제 맞대결인데요. 뭐 좋은 투수들이 오늘 만납니다. 일단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파죽의 5연승. 야쿠르트 히로시마 원정 가가지고 이제 방망이가 아주 뭐 좋죠 최근에. 근데 이제 이게 야쿠르트 진구구장에서 친 게 좀 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거르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그죠? 진구는 조금 더 득점이 좀 잘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좀 불안했는데 마무리 쪽에서 이제 오타 타이세이가 복귀를 하면서 불펜도 좀 단단해진 그런 요미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코하마 요즘에 역시 뭐 방망이 좋고 요즘 흐름 좋습니다. 요미우리 못지않게 뭐 승리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역시 이제 불안감들도 조금 있죠. 요코하마의 불안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불펜. 마무리도 불안하고 불펜도 불안하고 특히 이제 내야 수비에서의 리스크는 항상 따라오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고 올 시즌 7승 4패 2.12로 뭐 나름 잘 던지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선수 피홈런이 문제입니다. 최근 5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을 하고 있고 5경기 토탈 6방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홈런이 증가를 하게 되면 투수들이 어떻게 되냐? 어, 볼넷도 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토고에게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홈런을 안 맞으려고 자꾸 구석구석 던지다 보니까 볼질을 좀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은 토고가 확실히 홈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멘탈이 좀 간당간당해 보이기는 해.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해요. 올 시즌 요코하마는 2번 만나가지고 7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나름 쏘쏘했고 이때 요코하마보다는 지금 방망이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이제 뭐 도쿄도메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뭐 한 방 정도는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몇 점짜리인지에 따라서 경기가 확확 갈릴 수가 있겠죠. 예. 결국에 홈런 한 방이 가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안드레 잭슨 이 선수 최근 4경기만 보면은 농담이 아니라 토고보다 더 잘 던지고 있어요. 최근 4경기만 보면 상대적으로 이 선수가 토고에 비해서는 이닝 히팅이 좀 아쉽긴 하지만 4경기 26.2이닝 1실점 어우 좋죠. 최근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리스크로 보여지는 거는 올 시즌 요미우리전이 처음이고 원정 역시 처음입니다. 세부 스탯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이 좀 있는데 다소 아쉬운 거는 볼넷 이슈가 약간 있다는 거. 볼넷 이슈가 약간 있기 때문에 첫 원정일 때는 좀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럭키님하고 이제 슬슬 한번 털릴 때가 안 됐나. 지금 너무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데다가 볼질 이슈 있죠. 예, 그리고 오늘 요미의 첫 원정이죠. 요미가 방망이가 나쁘지 않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리스크가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상대 전적은 6승 4패로 요미우리가 살짝 우위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핫한 팀들의 좀 맞대결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선발 쪽에서도 아무래도 토호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고 불펜 역시 마찬가지죠. 예, 방망이는 비슷하거나 이제 욕구가 조금 낮기는 한데 뭐 전반적으로 요미우리의 우세를 좀 점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제 요미우리는 하루 경기를 쉬었죠. 예, 그런 부분도 요미 쪽으로 볼만한 요소가 충분히 되는 것 같긴 해요. 요코하마가 어제 경기를 했잖아. 불펜들을 썼고, 근데 뭐 핵심들은 많이 안 쓰긴 했는데, 그리고 그 전날 아즈마가 이제 뭐 혼자 다 던졌기 때문에 불펜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불펜의 여유도 요미우리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요미 사이드를 좀 보고 싶고요. 요미 승마, 언어바가 약간 좀 고민이 돼요. 언어바가 약간 고민이 되는 대목이고. 이게 5.5인데 양 팀 다 이제 뭐 한 방 한 방들이 좀 있는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양 팀 다 요즘 타격감도 좋고 해서 그게 몇 점짜리로 나오냐에 따라서 좀
이 언어버가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어쨌든 토고도 막 무실점까지 꽉 막지는 못할 것 같아. 그지? 최근에 토고, 최근에 요코하마를 생각하면 그리고 잭슨도 이제 조금 이제 불안감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코 불펜도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5.5 언더 오버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언어버인데 저는 굳이 보라고 하면은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은 언어보긴 한데 굳이 보라고 하면 저는 오버를 보겠습니다. 오버를. 자, 다음 경기는 주니치 한신. 주니치가 요즘 방망이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죠? 전반적으로 뭐 안타들도 많이 치고, 칼리스테 역시 이제 뭐 좋은 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뭐 팀을 이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경기를 다 졌어. 그리고 일요일 경기는 본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뭡니까? 불펜이잖아. 말티가 털렸어. 투어 잡아놓고 볼넷에다가 마키한테 한 방 맞으면서 말티를 털어내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그죠? 슈고 마키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한신 역시 뭐 요즘에 뭐 나쁘지 않죠. 사토를 중심으로 요즘 박마이가 괜찮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승리를 좀 많이 올리고 있고 연승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한신이. 그렇지 뭐 말티가 터지면 져야지 뭐. 주니치가 제일 자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펜이고 마무리잖아요. 그죠? 특히 마무리. 말티가 털리면 져야지. 근데 진짜 뭐 마키가 진짜 잘 치긴 잘 칩니다. 자, 오늘 다카시 히로토 대 무라카미 쇼키. 다카시 히로토. 한 경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죠? 한 경기가 이제 요코하마전이었는데 6이닝 4실점 2자책 패전을 했는데 다음 경기 화났나 봐. 히로시마한테 완봉승으로 건재함을 다시 과시했습니다. 올 시즌 뭐 리그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죠. 그죠? 사이키 히로토하고 더불어서 이 두 명의 히로토가 제일 잘 던지는데 사실 올 시즌만 봤을 때는 다카시 히로토가 더 잘 던지죠. 뭐 한 경기 부진해가지고 얘 이제 좀 안 좋은 흐름 타나 싶었더니 바로 그냥 완봉을 해버리면서 건재함을 좀 과시를 했고 역대 이제 한신전은 좀 다소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역대 이제 3.12로 최근 2년간 본인 기록에는 조금 못 미치는 기록이긴 하고요. 올 시즌 첫 만남에서는 7이닝 2실점 7피안타. 역시 이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죠, 그죠? 올 시즌 다카시 히로토를 감안했을 때 7이닝 2실점 7피안타 한신을 상대로 조금 아쉽다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무라카미 쇼키.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신인왕이잖아. 근데 올해는 확실히 좀 폼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기록을 보면은 2점대 초반으로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기를 보면은 불안합니다. 그죠? 꾸역꾸역 막는 기질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유난히 쇼키가 나오면 좀 수비도 좀 안 도와줘. 약간 페어 기질도 좀 있어. 아무튼 ERA는 2점 극초반인데 그런 기록들에 비해서는 올해 불안감이 상당히 좀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선수가 이제 신이다 보니까 홈원정을 조금 좀 타는 편의 선수인데요. 이제 원정에서의 불안감은 좀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정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진 경향이 좀 있고 직전 경기가 히로시마전이었는데 히로가 빠딱 안 좋을 때 맞는 거거든. 근데 7이닝 3실점 2자책 7피안타로 좀 많이 아쉬웠죠. 올 시즌 주니치 상대는 뭐 잘 던졌습니다. 홈에서는 8.1이닝 1실점 8피안타 원정에서는 7.1이닝 4실점 3자책. 역시 이 경기가 이제 올해 무라카미가 가장 안 좋아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그 경기인데 이제 실책들하고 나오면서 확실히 뭐 괜찮은 투수죠. 좋은 투수인데 확실히 올해는 불안하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의 모습은 더 불안한 마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2무 7패로 이제 한신이 좀 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니치가 홈에서는 2승 1무 3패로 나름 호각세를 좀 보여주고요. 이제 이런 경기들은 뭐 투수들이 괜찮고 방망이가 약한 팀들이 만나면 뭐 이런 경기들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긴 한데 최근에 무라카미나 이 히로토의 어떤 폼을 봤을 때는 요거는 주니치 역배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홈팀이기도 하고요. 주니치 역배 프렌 4.5 언어버가 약간 좀 고민이 좀 돼요. 그죠? 요 정도 투수 퀄리티라고 하면 언더를 좀 보고 싶긴 한데 최근에 무라카미가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어버가 조금 좀 고민은 좀 된다. 그래도 보라고 하면 전 언더를 보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뭐 주니치야 뭐 불펜은 좀 안정적인 편이죠. 근데 주중에 조금 쓰기는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 한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그래도 불펜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요. 그럭저럭 잘 돌아가긴 하는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좀 데미지가 어느 정도는 좀 쌓여 있을 만한
타이밍인 건 분명합니다. 최근에 불펜 소모가 꾸준히 좀 많기는 해요. 한신이. 보태즈님 땡큐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히로 대 야구. 이거 1.50 배당이지. 1.50 배당 경기들은 조금 좀 불안하긴 한데 선발 차이가 좀 나는 경기긴 하거든요. 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망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홈에 들어오면 이 양반들이 그래도 홈에서는 좀 치거든요. 예, 근데 홈에서 들어온 첫 경기에서 나름 이제 득점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치한 경기 껴 있었고 휴식한 경기 껴 있어서 불펜들도 충분히 좀 쉬웠다. 히로가 뭐 불펜이 나름 단단하고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호재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안 좋죠. 일단은 산타나가 빠지니까 타선이 많이 헐거워진 느낌이죠. 전반적으로 타격 사이클도 좀 내려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수비. 수비에서의 불안감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무라카미가 한 경기 터쳐먹고 그리고 무라카미가 아닌 삼루수가 누가 하나 나와서 한번 터쳐먹고 또 최근 6연패 좋지 않은 분위기를 달리고 있는 야쿠입니다. 도코다 팀 에이스긴 한데 최근에 폼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최근 2경기 연속 2실점을 기록하면서 피안타율도 다소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뭐 2실점이 이렇게 뭐 못 던진 거냐 싶긴 하지만 도고다한테 2실점이면 좀 많은 거긴 합니다. 아, 윗즈님 안 보내드렸구나. 죄송하고. 못 받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퀵뷰 보내다가 또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다 보냈는지. 안 보냈다 또. 윤나라님하고 퀵뷰 보내드리고 내가 안 보냈다. 바로 보내드려야지. 윤나루님하고 가보자님 바로 보내드려야지. 니꺼네꺼님도 고맙습니다. 네,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퀵뷰 보낸다고 제가 한 번씩 퀵뷰만 주고 표를 안 보낼 때가 있어.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니꺼네꺼님까지. 죄송해요. 나루나루리님, 가보자님, 위즈님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도고다가 최근에 조금 폼이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예, 피안타율도 좀 올라가 있고 실점 비율도 좀 올라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원래 뭐 도고다가 이제 피안타율이 원래 조금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경기 운영을 잘하고 위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조금 나름 기대치는 좀 있다. 야쿠르트전에는 이제 피홈런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야쿠르트가 홈런에 좀 중심이 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홈런을 치냐 못 치냐에 따라서 득점력이 크게 갈리는 팀이기 때문인데 홈에서 6경기 등판해가지고 피홈런이 하나라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 이 선수가 제구가 참 좋은 선수거든요. 특히 이제 낮게 잘 던지는 게 있기 때문에 피홈런에는 좀 장점이 좀 있는 편이긴 하다. 올 시즌 야쿠 상대 이제 3번 등판은 진짜 잘 던졌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페이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3경기 등판 2승 22이닝 1피홈런 1실점 엄청나죠? 최근에 이제 도고다도 폼이 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좀 있지만 야쿠르트 역시 타협 폼이 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산타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 할아버지 나왔죠. 원정 할아버지. 한 달에 뭐 한 번, 2번 정도 등판하는 원정 할아버지인데요. 올 시즌 5경기 등판해가지고 원정에서만 등판했습니다. 이 선수는 홈에서 등판을 못해. 야쿠 선수기 때문에 이 나이 먹고 홈에서 등판하잖아? 피홈런 한 3방씩 맞을걸? 근데 올 시즌 원정에서 1.88로 역시 이 선수가 이제 뭐 나이가 진짜 뭐 이제 40 중반인 선수지만 그래도 나름 요리조리 잘 던집니다. 그렇게 기대치가 없는 선수는 아닌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걸리면 넘어가. 걸리면 넘어가고 이닝 히팅에는 장점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많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는 한 경기 등판해가지고 6이닝 2실점, 1자책점, 그리고 피홈런 1방 이렇게 맞았습니다.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런보다는 좀 이렇게 이제 소총부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는 타입의 선수에게는 오히려 그런 타입이 좀 강점을 좀 보여줄 수는 있어. 근데 올 시즌 첫 등판은 일단 괜찮았다. 자, 이 경기는 배당 때문에 약간 고민이 돼요. 1.50 배당 경기들이 은근히 좀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오늘 메이저에도 1.50 배당이 하나 있었죠. 시애틀 경기였는데 안 터졌고,
근데 터지는 확률이 좀 높긴 한데, 근데 이거는 히로를 안 보기에 조금 어려운 경기이긴 한 것 같아요. 야쿠르트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데다가 이닝 히팅 기대치도 떨어지는 이 할아버지가 나오고, 여기는 뭐 팀의 에이스가 나오고, 홈에 들어와서 이제 또 방망이도 한 번은 잘 쳤기 때문에 요거는 뭐 히로를 안 보기는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고, 내가 이제 배당 때문에 가져갈 거냐 말 거냐만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로 승, 마 6.5 기준치에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가 터진다면 역시 이제 할아버지가 홈런 꽝꽝 맞고, 그지? 야구 불펜에서 터지는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긴 하네요. 그래도 6.5 기준치면 언더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같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문제의 소뱅입니다. 또 자완을 만났어요. 또 자완을 만났어. 야, 씨. 소뱅 근데 이길 때 안 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니오넴 세이브 상대 위닝은 하고 왔는데, 역시 뭐 세이브가 이제 안 좋은데, 그죠? 정말 위태위태하게 이기긴 합니다. 간신히 이제 불펜 털어가지고 똥줄로 마지막에 마헨승 내는 요런 최근의 니오넴이고요. 그래도 뭐 원정에서 기분 전환을 했다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소뱅 역시 최근에 이제 폼이 너무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자상바 문제가 뭐 너무 심합니다. 대놓고 지금 상대 팀들이 전부 자완만 소뱅전에 내고 있거든요.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소뱅. 털어볼 만한 자완들한테도 뭐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그죠? 이 정도면 털만한데, 이 정도면 털만한데, 털리는 건 소뱅이었고, 그죠? 코자라든지 타지마 나이키 이런 선수들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에도 이제 다 고생을 했던 소뱅이고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카토 타카요키 이 선수가 뭐 나름 잘 던지는 선수인데, 지금 이 선수도 폼이 좀 안 좋아요. 최근 실점 비율이라든지 피홈런 비율이 세 경기 좀 굉장히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세 경기가 모두 이제 홈 경기였는데, 오늘도 홈 경기죠. 에스코는 이제 그래도 좀 타자구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에스코넷에서의 등판이기 때문에 오늘도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직전 경기가 소프트뱅크전이었는데 5.2이닝 2실점 8피안타로 역시 좀 좋지가 않았고, 소뱅이 좌상바 기질이 좀 있는데 역대 소뱅전 역시 좀 좋지가 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더 안 좋냐 싸움이 될 것 같아. 그죠? 카토가 안 좋냐, 아니면 소뱅이 안 좋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카터 스튜어트 이 선수 구위가 진짜 좋은 선수죠. 구위가 좋은 선수고, 나름 이제 로테 조정도 해주기 때문에 구위가 시즌 내내 꾸준하게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해요. 경기 보면 진짜 볼빨 지리긴 지립니다. 볼빨 지리긴 지려. 근데 이 선수 조금 아쉬운 게 이닝 히팅이 좀 아쉬워요. 그죠? 이닝 히팅이 어떻게 보면 로테 조정을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닝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이닝 히팅에선 좀 아쉬움이 있다. 최근 소뱅이 오스나가 지금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불펜들이 뭐 전반적으로 괜찮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마무리에서 실패한 그런 경기들도 있었고,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점들은. 직전 경기가 이제 니오넴 원정이었고요. 7이닝 1실점 1피홈런 승투가 됐고, 삼진은 무려 13개나 잡았습니다. 직전 경기가 이제 좋았다. 이 친구가 이닝 히팅이 좀 아쉽다 그랬는데, 니오넴 원정에서 7이닝이나 먹었어요. 삼진이 13개야. 씨. 난이도가 좀 높은 니오넴 원정인데, 작년 시즌에서 이제 한 경기 등판했고 5이닝 1실점, 작년에도 뭐 한번 잘 던졌다. 뭐 상대 전적은 뭐 소뱅이 압도적이죠. 2승 1무 7패로 소뱅이 압도적인데, 이건 소뱅이 좋았을 때 얘기고, 아무튼 정말 좀 좋지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니오넴이 최근에 이기긴 했지만 세이브였고, 똥줄승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불펜의 불안감, 여기가 오수나가 빠졌다고 하지만은 불펜의 불안감 전 니오넴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안 좋은 카토, 최근에 빠따 안 좋은 소뱅, 이 웅장한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는 소뱅이 좀 이길 때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길 때가 좀 됐다고 생각하고, 카터 역시 니온의 원정에서 좋았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다시 한번 소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승, 마 5.5 오바. 일단은 지난 오릭스전에서 이제 끝내기 패배를 좀 당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길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다음 경기 라쿠 대 세이브 좀 고민되는 경기죠. 그리고 이 경기가 형들 언어바가 6.5를 받았어.
나름 지금 뉴 에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라쿠텐에 다카이사 하야카가 나오고 사실상 올 시즌 뭐 신인왕이 거의 확정이죠. 타케우치는. 예, 그리고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 이건 사와무라상까지 가능합니다. 거의 그죠? 그 정도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타케우치가 나오는데 이 경기를 6.5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는 언어바라서 좀 고민이 좀 되죠.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기준점을 준 이유는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케우치가 이 구장이 처음 등판이야.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이 선수가 올해 야외구장 등판이 없더라고요. 전부 돔에서 등판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준점을 좀 높게 준 게 아닌가. 그리고 라쿠텐이 요즘 방망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케우치가 내려가면 이제 세이브 불펜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예, 뭐 세이브가 뭐 얀 정도 제외하면은 불펜에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불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6.5를 준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되죠. 예, 요거를 가져갈지 말지. 너무 좋아 보이는 언어보는 우리가 항상 일단 한두 번 생각을 더 해야 되니까. 하야카와 올 시즌 2.18로 뭐 작년 재작년 대비 완전히 달라진 선수가 됐습니다. ERA를 거의 1 이상 낮췄으니까요. 예,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뭐 팀의 에이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너무 잘 던지고 있고 세부적인 스탯들을 보면은 이제 피홈런을 확 줄였고 삼진 비율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스텝업을 많이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꾸준하게 뭐 던져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뭐 크게 털리는 경기 없이. 예, 그리고 이제 홈에서도 상당히 큰 강점을 좀 보이기는 했다. 홈에서 1.75로 상당히 좋았고 올 시즌 피홈런도 두 방뿐이라는 점도 역시나 좀 인상적인 부분이겠죠. 예. 예. 올 시즌 좀 유독 세이브 전에는 좀 좋지 않았는데 올 시즌 3번 등판해가지고 1승 2패 5실점 경기도 이제 한 번 껴있고 올 시즌 거의 이 정도 털린 경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이제 세이브 전이었다는 거. 세이브가 의외로 한 번씩 괜찮은 투수들 한 번씩 털어. 누구 털었어 세이브가 또 모리시타. 모리시타 한인이한테 똑깍똑깍질 해가지고 5실점 해가지고 그죠 연패 타고 있을 때 이게 의적질을 한 번씩 합니다 세이브가. 뭐 타케우치는 뭐 말할 거 없죠. 그냥 존나 잘 던집니다. 예, 9경기 선발 5승 무패 1.10이라는 뭐 압도적인 성적을 찍고 있고요. 근데 뭐 리스크는 내가 봤을 때는 하나야. 하나. 이 선수가 첫 시즌이고 신이기 때문에 원정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원정 등판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환경이 좀 다르잖아. 그지? 오늘은 이제 야외구장이고 올 시즌 제가 쭉 보니까 야외구장 등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리스크 정도는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름 꼬름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죠. 예. 이 젊은 선수들이 원정에서 한번 터질 때는 또 시원하게 터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하나 좀 걸리는 부분. 상대 전적은 5승 7패로 이제 세이브가 좀 앞서 있고요. 세이브가 앞서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적어놨는데 내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네. 근데 라쿠텐도 뭐 안 좋았던 구간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라쿠텐이 5승 7패로 뒤져 있어 상대 전적에서.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돼요. 그죠? 이 경기가 이제 타케우치가 이제 뭐 정상적인 상태로 나오면은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점수를 많이 내기가 힘들 겁니다. 아무리 타격감이 좋은 라쿠텐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첫 번째 등판이라는 점이 이제 살짝 좀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세이브가 타케우치를 제외하고 보면은 모든 면에서 라쿠텐한테 좀 떨어지거든요. 그죠? 방망이도 그렇고 그리고 불펜도 그렇고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경기인데 저는 그래도 오늘은 라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쿠 승마. 근데 이 경기 승패는 좀 비추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야외구장에서 던지는 타케오치를 좀 보고 싶기는 보고 싶어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바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언어바긴 하죠. 6.5가. 그래도 요거는 뭐 언더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예.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만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바 대 오릭스. 약간 좀 몰리고 있지? 몰릴 만한 언어바야.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지. 너무 좋아 보이는 언어바가 한 번씩 또 깨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6.5 준 이유는 일단 라쿠텐이 방망이가 괜찮고 타케우치가 이 구장에서 처음 던진다. 그 정도 리스크밖에 없어. 어, 그지. 그 정도 리스크. 그리고 올 시즌에 야외구장이 처음이다. 제가 디테일하게 다 까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홈원정만 봤을 때 여기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 중립구장 경기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센터를 다 까보진 않았는데 그냥 홈원정만 쭉 봤을 때는 야외구장에서 던진 적이 없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친구. 여기 재밌지, 경기. 그지? 여기 박빙 경기야. 양 팀 다 이제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죠? 예, 지바 롯데 타격감 뭐 말도 못하게 좋고요. 예, 그리고 오릭스는 이제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불펜의 약점도 좀 있었는데 불펜의 약점도 조금씩 조금씩 지워가는 것 같고 원래 이제 불펜이 좋았던 팀이거든, 오릭스가. 그죠? 작년에 불펜이 단단했던 팀이거든. 잠시만요. 아, 저거. 근데 풀에는 저는 가능하다는 마인드예요. 예, 그거는. 그게 원래 제가 라쿠텐 승을 드리잖아. 근데 보통 승을 드리면 이제 마인까지 드리는데 저는 풀엔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게 조합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 제가 착오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는 뭐 일단은 승을 적으면은 승말을 그냥 적거든요. 그거는. 예. 근데 제가 색칠은 둘 다 안 해놨잖아요. 근데 풀엔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경기 재밌는 경기야, 형들. 그치? 오지마가, 얘가 이제, 배팅하러 오지 말라고 하잖아, 자꾸. 그치? 야, 나 오지 마. 근데 이 친구가 요즘 좀 폼이 좀 좋아지고 있어. 최근 두 경기 연속 이제 승리 투수 챙기면서 기분 발화시도 조금 돼 있고요. 그 두 경기 승투 중에 한 경기가 또 오릭스전이었어요. 7이닝 3실점 2자책. 그리고 세이브전이니까 좀 거르고 봐야죠. 근데 6.2이닝 3실점. 뭐 잘 던진 건 아니죠. 세이브전이니까. 근데 어쨌든 두 경기 다 승투도 올리면서 이제 기분 전환도 좀 했고, 올 시즌 워낙 좀 폼이 안 좋았는데 이제 좀 좋아질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살짝 좀 드는 타이밍이고요. 이제 폼이 조금씩 오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선수 장점이 이제 올해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올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조 마린 홈이 이제 타자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2.76으로 홈 ERA가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승투도 좀 챙겼고 그래도 진짜 조 털리다가 이제 조금씩 덜 털리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슬슬 좀 좋아지는 타이밍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제 오릭스가 이제 박마이가 요즘 좋다 보니까 역시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조조 마린 같은 경우에는 터지면 또 시원하게 터질 수 있는 구장이라서 그죠. 자, 그리고 오릭스는 소탄이죠, 소탄이. 이 친구 올해 이제 2년차 시즌 진짜 뭐 성공적인 시즌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 볼도 진짜 좋아. 구위도 좋고. 최근 4경기 역시 이제 자책점이 2점뿐입니다. 산심 능력도 좋고 최근 폼도 좋고 아주 좋아. 근데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올 시즌 지바롯데 원정에서는 3이닝 4실점 좋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적은 선수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정에서 불안감이 당연히 올라가요. 예. 익숙하지 않은 구장에서 볼질도 좀 더 나올 수 있고 젊은 선수들은 거의 그냥 국룰이라고 보시면 돼. 이제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 시즌 홈에서 4경기 2승 1패 0.75, 원정에서는 3승 2패 3.32로 ERA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죠. 예, 근데 지바에서 조조마린에서 한 경기를 털렸고 이제 두 번째 경기잖아요. 그래서 한 경기를 던져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적응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지 않았던 구장 그리고 지바롯데 방망이를 감안하면 소타니가 오늘도 어느 정도는 좀 실점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예상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요, 지바가 뭐 압도를 하고 있어요. 7승 1무 2패. 진짜 뭐 이제 오릭스가 시즌 초중반 뭐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적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죠. 그리고 최근에 오릭스는 분명히 좀 달라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뭐 지바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지마가 그냥 최근에 이제 올라온 폼을 조금만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오늘 충분히 역배를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요. 이런 조조마린에서의 경기는 진짜 터지면 한쪽으로 크게 터져요. 그죠? 예, 직전에 우리가 라쿠텐 경기를 그렇게 봤듯이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요거는 지바 롯데 역배 사이드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지바 홈팀이고 역배기 때문에 뭐 둘 다 저는 해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바 역풀 6.5는 오바. 자, 이렇게 MPB 6경기 한번 쭉 알아봤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부 정리 잠깐만 하고
오늘 일단 라쿠 언어바 요게 좀 제일 궁금해요. 그죠? 이게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너무 맛있어 보이는 언어바인데 이게 이제 터질지 안 터질지. 터질 각이 사실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타케우치가 이제 심하게 털려야지 이게 터지는 건데 음, 터질 각이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음, 너무 뻔히 보이는 언어버는 우리가 갈 때 살짝 좀 고민이 좀 되죠, 그죠? 예. 이제 메이저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 언어버가 터지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음, 나도 주력으로는 못 가져갈 것 같긴 해. 너무 뻔히 보이는 언어버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그쵸. 예, 이거는 사실 오바가 나는 시나리오는 타케우치가 털리는 것밖에 없거든, 그지? 어쨌든 하야카와를 세이브가 미친 듯이 공략하기는 좀 어려운데, 물론 이제 세이브가 한 번씩 의적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야카와가 한번 털린 적도 있잖아. 이제 아마 그런 부분도 기준점을 봤을 때 좀 고려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얘네가 뭐 모리스타도 한번 털었어. 모리스타가 올 시즌 제일 안 좋았던 경기가 세이브야. 한번 얘네들이 한 이닝에 이렇게 흐름 타면은 한 3점, 4점 그냥 뽑아버린단 말이야. 최근에 세이브를 봤을 때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고 결국에는 타케우치가 털려가지고 세이브 불펜까지 같이 터지는 요 그림이 언더가 터지는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력으로 담을지 말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못 담을 것 같긴 해 나도. 최근에 그 메이저에서도 진짜 너무 보이는 언어버 있었잖아. 그거 하나 터졌잖아. 뭐였지? 2, 3일 전에 있었는데. 야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나름 잘 던져 근데 원정에선. 이 양반 잘 던져. 원정에선 잘 던져. 홈에서는 등판을 아예 안 시켜. 홈이 진구라서 홈에서 던지면 진짜 개 털리고. 그래 샌프 토론토. 그 경기 나도 물까 말까 고민을 존나 하다가 물었는데 역시 터지더라고. 씨. 그래서 언어만은 너무 좋아 보이면 나는 패스하기는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고민을 두 번, 세 번 더 하는 거지. 가져갈까 말까?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너무 안 그려진다 싶으면 이제 가져가는 거지. 자, MPB 질문 없으시면 크보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잠실 경기죠. 두산 삼성 곽빈하고 백정현. 자, 일단 두산이 최근에 이제 방망이가 브레이크 직전부터 방망이가 되게 좋아요. 그죠? 이 팀이 이제 방망이가 좋을 때는 특히나 이제 홈런도 좀 많이 나오고, 예, 지금 방망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삼성도 요즘 방망이가 괜찮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원정 가면 조금 또 뽀로록 죽는 느낌이 있어. 아무래도 득점 비중이 또 홈런에 좀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라팍일 때와 또 이제 잠실 같은데, 이럴 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잠실 같은 데 가면은 아무래도 홈런 비중이 높으니까 득점력이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곽빈 두 경기 좀 부진하더니 다시 돌아온 곽빈입니다. 롯데 조정도 좀 해줬고요. 최근 두 경기 12이닝 무실점, 피안타도 5개밖에 안 맞았어요. 12이닝 동안. 돌아온 곽빈이고 오늘 휴식도 이제 하루 더 부여를 해줘가지고 7일 휴식 롯데 일정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이제 삼성전은 홈에서 6.1이닝 무실점, 원정에서는 5이닝 5실점 부진했고 뭐 아시다시피 곽빈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홈이랑 궁합이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는 뭐 정통 오버핸드 구위형 투수기 때문에 뜬볼 성향이 있고 피홈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잠실이 그걸 상쇄를 좀 해주기 때문에 잠실에서는 더 자신감 있는 피칭을 해볼 수 있다. 삼성이 이제 어제 그제 방망이가 좋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 삼성이 라팍에서는 진짜 뭐 신나게 잘해. 근데 조금 다른 경기장 가면 좀 아쉽긴 하고 특히나 이제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운 잠실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곽빈이라고 하면은 오늘 조금 좀 삼성도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죠. 백정현도 저도 좋게 봤어요. 예, 백정현이 복귀하고 두 경기, 일단 첫 경기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 선수는 구위형 투수가 아니라 커맨드형 투수잖아요. 예, 커맨드를 바탕으로 이제 체인지업이나 커브 슬라이더, 변화구가 장점인 선수기 때문에 첫 경기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경기 다 커맨드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 구석구석 진짜 잘 던져. 예, 근데 역시 리스크가 없진 않죠.
두 경기 보면은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결국에는 문제가 뭐야,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도 조금 더 젊은 거야. 요 마사노리 아저씨보다. 할아버지보다. 그쵸. 할아버지보다 좀 젊어. 이 선수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위가 약하니까 이제 홈런이 문제가 있는 거냐. 백정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경기 피칭 내용 되게 좋아. 근데 실점이 왜 나왔을까? 피홈런을 3방이나 맞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상당히 좀 걱정되는 거고, 두산이 요즘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잠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장타 리스크나 홈런 리스크는 오늘도 좀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확실히 최근 피칭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어. 뭐 이제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잠실에서 삼성의 방망이는 좀 다소 좀 아쉽고, 예. 근데 두산은 올해 삼성전에 너무 아쉬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롯데도 뭔가 삼성전에 좀 맞게 짠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야 좀 있기는 한데, 뭐 이제 굳이 그런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삼성전에 좀 복수하려고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긴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재밌는 매치업이 좀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저는 뭐 이 경기는 두산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곽빈이 최근 폼이 워낙 좋은데다가 잠실에서의 곽빈은 좀 믿어볼 만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홈런을 조금 못 치게 되면은 득점력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제가 어제 그제 이제 두산하고 경기를 해봤는데 두산이 전반기 막판에 불펜이 조금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제 두산의 불펜들을 쭉 만나 보니까 폼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어제 그제 거의 불펜 대회를 하다 보니까 불펜들 좀 많이 쓰긴 했는데 브레이크 이후에 뭐 두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 삼성을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죠? 지금 자꾸 이제 두산 팬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하잖아. 그지? 삼성으로 꺼져라. 이거 뭐 친정 사랑이냐 대주는 거냐. 그래서 동기부여가 두산 입장에서도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도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불펜 운영을 놓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삼성이 쉬고 와가지고 일단 필승조들이 폼이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 그죠? 김재훈이라든지 임창민이라든지. 근데 오승환 선수는 영 불안하던데. 내가 던지는 걸 다 봤는데 임창민이나 김재훈도 확실히 쉬고 오니까 조금 낫긴 한데 오승환 아저씨가 너무 불안하긴 하더라고. 어제 언더 찍고 보느라고 열심히 봤는데 구위가 진짜 위태위태하긴 하더라. 어. 그래서 뭐 저 이 경기는 두산 사이드를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좀 될 만한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뭐 두산이 확실히 좀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요. 두산 승마. 그래도 쉬고 오니까 확실히 김재훈, 임창민은 조금 좀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오승환은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제 던지는 걸 봤는데 어, 진짜 내가 언더 두 점 남았잖아, 언더. 그래서 진짜 랄부 털면서 봤는데 와, 승환 형님 건동 지는 거 진짜 너무 빡세던데.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와, 덜컹덜컹 하더라 진짜. 자, 다음은 롯데 KT. 요것도 재밌는 매치업으로 좀 보여지죠, 그죠? 예, 요거 좀 재밌어.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 저는 브레이크 이후에 조금 방망이가 좀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좀 적당히 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돌아온 전준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전준우가 복귀 이후에 바로 타격감이 괜찮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좋았다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잖아. 예, 그거를 조금 좀 커버 쳐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좌상버 문제가 있는데 우타자 전준우가 들어와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확실히 균형이라든지 밸런스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도 길었는데 그리고 또 원정에서도 괜찮게 쳤잖아. 근데 롯데가 올 시즌 홈에서 방망이가 워낙 좋아요. 예, 그리고 홈 승률도 장난 아니거든요. 홈 원정 차이가 진짜 크게 나, 올해 롯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은 좀 해야 되겠다. KT는 지금 뭐 이제 꾸준히 어느 정도 승수를 쌓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달리고 있는데 어제 패배가 좀 많이 아프죠, 그죠? 어제 이제 쿠에바스가 뭐 털리면서 지긴 했는데 어제 같은 경기는 이겨야 되는데 방망이도 너무 침묵했고, 근데 사실 뭐 빠따를 못 쳤다고 하기보다는 어제 두산 투수들이 워낙 좋더라고요. 예, 교훈이가 특히나 공이 진짜 뭐 거의 긁힌다 수준이었고, 유성이도 나름 뭐 볼질을 많이 하긴 했지만 구위가 괜찮긴 괜찮더라고. 그 경기를 그렇게 져버리면 원래 안 되는데 이 자식들이. 자, 박세웅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죠. 많이 안 좋아요. 올 시즌 사실 5.36이니까 이거는 뭐 참
박세웅의 성적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너무 끔찍하고 최근에 약간 이제 좀 퐁당퐁당 하는데 오히려 이제 KT 빠따한테 좀 희망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 뭐 박세웅이 잘 던지길 바란다기보다는 꾸역꾸역 투를 하는데 이제 그 위기를 한번 넘기면 그날은 뭐 잘 던지는 거고 거기서 터지면 이제 크게 터지는 거고 주자를 또 많이 쌓아 놓으니까 KT 박마이가 지금 핵심 선수들 몇 명 제외하면은 다소 아쉬움감이 있기 때문에 KT 빠따 쪽에다 기대를 좀 걸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은 좀 들고요. 고용표 복귀전이 이제 롯데전이었죠. 예, 롯데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롯데전에 복귀전을 잡아줬는데 5이닝 6실점. 안 좋았어요. 확실히 이제 그날은 전반적으로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전반적으로 공이 좀 몰리기도 했고 체인지업도 좀 무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 경기 이후에는 좋았습니다. 예, 최근 두 경기는 1실점 하면서 이제 폼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인데 최근 3년간의 고용표를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못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도 첫 경기보다는 좀 낫기는 하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요. 이거는 예,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방망이 사이클도 뭐 소소하니 괜찮은데다가 더더군다나 홈으로 돌아오면 이 양반들이 정말 좀 분위기를 좀 타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용표가 뚫리면은 시리즈를 좀 많이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근데 어쨌든 두 경기 고용표가 조금 좀 폼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은 좀 해야 되겠죠.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사실 그냥 통산 롯데전에 항상 좋았지. 근데 뭐 직전 그 뭐야 롯데전에 털렸으니까. 근데 그건 나 복귀전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좀 해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난 솔직히 근데 옛날의 고용표는 아닌 것 같긴 해. 최근 3년간의 고용표는. 그래서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좀 승패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지금 선발 투수만 봤을 때는 뭐 KT를 좀 봐야 되는 경기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양 팀 다 이제 불펜도 상당히 불안하고 어제 이제 KT가 방망이도 상당히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게 승패 라인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고용표가 롯데 그 여포 기지를 오늘 좀 살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해. 그래서 저는 뭐 승패 라인을 진짜 좀 모르겠어서 그냥 일단 정배 사이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승마 언어버가 이게 10.5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본다면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워. 통산 사직? 한번 확인해 볼까? 근데 뭐 롯데전에는 항상 좋았어가지고 뭐 홈원정을 딱 구분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상대 전적, 홈, 원정 그렇긴 하네. 원정에서 유난히 좀 더 좋긴 하네요. 아니 근데 올해 이거 못 던진 경기 하나 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올해 못 던진 경기가 하나 껴있어서 그런데 작년 재작년 홈에서 롯데 0.60 1.29 홈에서도 잘 던졌고 원정에서 1.29 0.00 비슷비슷하네. 직전 경기 하나 크게 터진 게 있어가지고 요게 조금 그런 것 같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NC 기움. 자, NC가 삼성 원정에서 2패를 했죠. 예, 근데 박마이가 좀 괜찮다는 거는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 같긴 해요. 예, 손아섭이 좀 빠져가지고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나름 중심들이 좋죠. 지금 권희동이나 박건우나 맷 데이비슨이 타격감이 좀 좋습니다. 키움 요즘에 놀랍게도 제일 잘하고 있는 팀 중 하나야. 최근 10경기 승률 8승 2패. 어마어마하죠?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언제 이렇게 많이 이겼어? 물론 이제 우리가 키움 역배도 맛있게 이제 달달하게 많이 빨긴 했죠. 그죠? 예. 최근 10경기 8승 2패는 뭐 엄청 잘합니다. 자, 카이라트 뭐 팀 에이스죠. 예, 3경기 연속 컬스프를 찍어주고 있고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 상당히 좀 강합니다. 예. 10경기 4승 1패 5피홈런 2.14 피홈런 수치가 약간 아쉽긴 한데 피홈런만 걷어내고 보면은 상당히 좀 잘 던진다. 이닝 팀도 잘하고 있고 그냥 팀 에이스죠. 팀 에이스. 키움은 이제 고척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7이닝 1실점. 이때 키움이 좀 아니기는 하죠. 이때 키움이 아니라서 참고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나름 뭐 좌타자 쪽에서도 좀 강점이 좀 있는 하트고 홈에서 피홈런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뭐 꾸준하게 잘 던져주는 선수입니다. 김인범 이 선수 약간 좀 궁금해. 그지? 올 시즌 키움에 이런 류의 투수들이 몇 명 있어요.
올해 선발 로테를 처음 돌다 보니까 배터리가 중간중간 나가. 근데 쉬었다 오면 잘 던져. 누구야? 하영민하고 김인범입니다. 정확하게. 최근에 좀 안 좋아가지고 쉬고 왔더니 두 경기 승투 먹고, 두 경기 승투 먹고 네 경기 안 좋았어. 그래서 오늘도 쉬고 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선발 로테를 처음 돌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힘든 구간이 옵니다. 근데 확실히 쉬고 오면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 김인범도 그렇고 하영민도 그렇고 최근 4경기 연속 패전, 4실점 좋지가 않아. 근데 오늘 6월 18일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등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좀 회복을 하고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는 역시 이제 요 NC 원정이 처음이다. NC 원정이 처음이다. 그리고 NC가 요즘 박마이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털리면 또 시원하게 털릴 수 있기는 해요. 그죠? 일단은 투수들은 조금 기대감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하트야 뭐 말이 필요 없는 NC 에이스고 김인범 같은 경우에는 쉬고 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선수가 꾸역투 기질이 있어가지고 처음 위기를 못 넘겨내면은 그냥 호로록 이렇게 좀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거의 한 달을 쉬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선수도 약간 이제 공이 빠르진 않은데 이 선수 장점이 뭐냐면 타점이 일단 좋고 공의 끝에 움직임이 좋아요. 예, 공의 끝에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살짝살짝 빗맞는 공들이 좀 많고. 예, 근데 그러다 높은 타점에서 오는 공들이 좀 구속은 느리니까 약간 장타에 대한 또 리스크는 좀 있고.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말리기는 좋아. 말리기는 좋아. 일단은 요 경기는 저는 NC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발 차이도 좀 있고요. 예, 이게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중에 한화랑 좀 빡시게 경기를 하고 왔거든요. 이 친구들이 불펜 운영을 이렇게 빡시게 안 하는데 한화전을 이제 위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펜 소모가 꽤나 좀 많았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키움이 불펜 운영을 그렇게 빡세게 안 합니다. 예, 근데 주중에 좀 어느 정도 쓰고 왔기 때문에 오늘 선발 쪽에서 조금만 벌어진다 그러면 또 경기를 운영을 좀 놔버리는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김민범한테 적당히 리드만 잡으면 NC가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김민범이 쉬고 오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NC 승 그리고 NC가 이긴다고 하면은 저는 마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뭐 1마인, 2마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마인, 2마인까지 하려면은 이제 배당 좀 높이는 조합에서 가야 되겠죠. 자, 다음은 기아 SSG. 은근히 조금 어렵긴 해, 이 경기, 그지? SSG가 올해, 아니, 기아가 뭐 올해 엄청 잘하는데 상대 전적이 조금 아쉬운 팀들이 좀 있어요. 그 두 팀이 이제 롯데하고 SSG인데, SSG입니다, 그죠? 자, 기아 요즘 6연승. 빠따? 좋아. 근데 주중에 좀 불펜을 좀 많이 썼죠. 예, 오늘 필승조들이 나오면 전부 3연투입니다. 필승조 3명이. 근데 뭐 브레이크 있었으니까 상황 되면 쓰기는 쓰겠죠. 예. 상황이 되면 쓰긴 쓸 텐데 근데 뭐 비필라인들 쪽에서도 나는 써보고 괜찮은 투수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황동화가 뭐 올해 나름 1인분을 좀 해주고 있는 스윙맨이잖아요. 예. 뭐 최근에 이 친구도 좀 힘이 좀 떨어지면서 뭐 실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어느 정도 좀 쉬고 왔기 때문에 회복했을 가능성이 좀 충분히 크다고 보여지고 근데 관건은 기아가 이제 불펜 운영이 오늘 약간 어렵다는 점이죠, 그죠? 필승조들이 전부 다 3연투.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이제 롱으로 붙을 자원들이 좀 있는데 롱이 김도현이 오늘 가능하거든요. 뭐 김도현 역시 이렇게 뭐 기대치가 없는 투수는 아니고 김도현이나 임기영 같은 카드들이 오늘 좀 붙여볼 수 있고 이제 곽도규 이런 카드들 나름 붙일 수 있는 카드들이 또 기대치가 이렇게 없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좀 해봄직하고 오늘 휴식을 아예 줘버린대. 3연투긴 한데 그래도 강남은 좀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뭐 나머지 라인들도 괜찮긴 해. 뭐 엄청 좋진 않지만 다른 팀하고 비교하면 괜찮긴 하지.
자, 그리고 이제 SSG는 오원석입니다. 예, 오원석 역시 이제 쭉 괜찮은 페이스를 가다가 최근에 역시 좀 힘이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모든 투수들이 전반기 막판쯤 되면은 힘이 좀 빠져. 예,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막판에 진짜 오버파티 오지게 나고 불펜만 올라오면 경기 다 터지고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죠, 크보에서. 예,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좀 쉬고 오기 때문에 좀 폼은 좀 회복해 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오원석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이제 장단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죠? 단점은 볼질이 좀 심해. 장점은 구위가 좋고. 예, 그럼 볼질이 심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문학이 홈인데 문학에서 잘 던져. 원정으로 가면은 이제 볼질도 좀 많이 나오고 원정에서는 리스크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홈에서 기아 한번 만나가지고 5이닝 2실점. 홈에서는 은근히 잘 던져. 근데 역대 기아 원정을 보면은 역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의 키는 그냥 오원석이야, 형들. 내가 봤을 때, 그지? 어쨌든 황동아도 쉬고 왔으니까 기본빵 가능하고 뒤에 나올 김도현이나 임기영 같은 롱 자원들도 나름 기대치가 있거든요. 예, 나쁘지 않아. 근데 어쨌든 SSG는 불펜이 진짜 정말 정말 불안합니다. 그죠? 어제 보세요, 문승원 아저씨. 마헨 깼잖아. 마인만 딱 깨버렸잖아. 아, 이제 빡치게. 아, 근데 문승원은 진짜 마무리 바꿔야 되겠던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원석이 키를 좀 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이 친구가 지 마음대로긴 해요. 그죠?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MPB랑 비교해보면 어떤 선수야. 이제 사이스니드랑 비슷하죠. 그죠? 좋을 때 갑자기 뜬금포투 하기도 하고, 속 뒤집어 놓는 그런 투수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또 긁히면은 좀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뭐 승패는 조금 좀 패스해보고 싶은 그런 경기고요. 네, 이 경기에서 승패를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역배 사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지 역풀. 상대 전적에서도 스스지가 좀 자신감이 좀 있을만하고 어쨌든 긁힌다고 하면은 선발에서의 포텐은 그래도 원석이 좀 크다고 보여지긴 하니까 저는 가져간다면 스스지 역. 하지만 뭐 승패 라인은 썩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한화 LG. 이 위기의 투수들. 야, 요거 문동주 오늘도 탈릴까, 형들? 어? 문동주 오늘도 탈려? 이 친구 2군 가서 등판을 했거든요. 예, 마지막 등판이 이제 6월 26일이야. 근데 이때 4이닝 7실점하고 2군 행. 2군 가서 7월 3일 날 등판을 했는데 잠시만요. 니꼬네꼬님. 말씀해 주셔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가끔 이렇게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2군에서 5이닝 5피안타 1피 홈런 2실점 패전했어. 2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아니야. 지금 소뱅하고 비슷하거든, 그지? 카토 타카유키가 안 좋은데 소뱅도 안 좋잖아. 누가 더 안 좋을 거냐의 싸움이잖아. 근데 이 경기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문동주 안 좋아. 2군에서도 피안타 5개 맞았어. 이닝당 하나로 피홈런에다가 너무 안 좋죠. 예. 제 이유는 진짜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동주가 안 좋은 이유는 체인저병이야. 체인저병. 아마 직구 회전축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작년 대비 직구 피안타율이 거의 뭐 1할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예, 직구가 작년 대비 구속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 1, 2km밖에 안 떨어졌는데 피안타율이 1할 이상 증가를 했단 말이야. 이게 전형적인 체인저병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LG가 요즘 타격이 좀 부진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이 계속 부진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부진을 길게 안 타. 예. 오늘 저도 이제 빠따가 터진다고 하면은 오늘부터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지 않은 문동주와 LG 빠따가 만난 요건데 나는 그래도 LG 빠따의 승리가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주가 너무 안 좋아. 2군에서도 그래도 좋은 모습이 아니야 또. 직구 피안타율이 3할 중후반대가 있어요 올해. 너무 안 좋아. 이 전형적인 체인저병이거든 이거. 자, 최원태도 오늘 오랜만에 복귀전이죠. 예, 페이스가 약간 떨어져 있었고 이제 작은 부상이 있어가지고 2군 갔다가 역시 비슷하게 문동주랑 거의 한 달 만에 복귀전입니다. 2군에서 이제 한 경기 등판을 했고요. 3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뭐 쏘쏘했다. 근데 2군에서 3이닝 던진 거 보니까 아마 이닝팅은 길게 못 가져갈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아마 뭐 진짜 길어야 5이닝일 것 같은 느낌인데 몇 이닝을 소화해 주는지 엄청 중요하잖아. LG가 이제 불펜이 정말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오늘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긴 해요. 하나가 뭐 방망이가 아주 좋진 않지만 꾸준해요, 그죠? 지금 최근에 중심 라인들도 곧잘 맞는단 말이야. 안치홍이라든지 최은성도 조금씩 터지고 있고, 뭐 페라자. 그래서 역시 이제 최원태도 이제 복귀전이기 때문에 좀 물음표가 좀 크고 이닝 히팅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LG도 리스크가 분명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문동주가 안 좋냐, LG가 안 좋냐의 싸움에서 그래도 저는 이거는 LG 방망이가 좀 오늘만큼은 좀 쳐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하나 입장에서도 오늘 LG 빠따 기를 살려주면 이 3연전이 진짜 힘들단 말이야, 그지? 이 양반들이 그래도 터지기 시작하면 빠따가 리그 상급 빠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오늘 저는 문동주와 LG 방망이는 그래도 LG가 이제 좀 칠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LG 승마 11.5 기준점이 좀 걱정이 좀 되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양 팀 다 불펜도 좀 불안하고 최원태가 이닝 히팅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11.5는 본다면 오바를 봐야 되는데 기준점이 높으니까 좀 애매하다. 자,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